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외지인과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이후 연쇄 감염이 전남 동부권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의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쓰러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매일 1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이 군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5.18을 경험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이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는 먼 나라 얘기로 넘기기 힘든 일일 텐데요.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강한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이 미얀마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시민들은 돌과 강목을 들고 힘겨운 저항을 이어갑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시민 2명이 총탄에 맞고 숨을 거뒀습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가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는 상황. 이런 미얀마의 모습은 1980년 5월 광주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이끈 광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해졌습니다. 광주에 사는 미얀마인 40여 명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월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참배 행렬에는 캄보디아와 태국 등에서 온 동료들도 동참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에 뒤에다 힘이 붙어주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되고 있는 상황은 알려주고 싶고 한국 사람도 알고 어디 모든 나라에 알려주고 싶어서 광주의 미얀마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아시아 인권포럼 등 국내외 시민단체들은 미얀마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역사적 경험이 거의 유사합니다. 민주화 요구에 대한 그런 집회는 고국의 미얀마 현재 있는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고립되지 않았다,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광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340여 명. 주말 휴일 동안 광주시청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모여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군부 총칼에 맞선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투쟁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줬던 것처럼 40여 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은 미얀마 민주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전북이나 경기도 수원 등 외지인을 통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공장 확진자와 접촉한 광주 시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광주 1987번째 확진자도 수원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 휴일을 지나면서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해외 유입을 포함해 1989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설 명절 가족 간의 연쇄 감염이 현실화되고 여수와 순천 등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확진자 8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안과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 논의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오후 법안 소위를 열어 에너지공대 특별법 등 26개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에너지공대 법안은 한국전력이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법안 소위에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주말 내내 날이 맑고 포근했죠.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20도를 웃돌았던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겠지만 여전히 매우 포근한 수준입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4월 초중순에나 보일 법한 포근한 날씨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또 추위는 없나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 반짝 추위가 나타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요.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중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될 텐데요. 우리 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한 택배 노동자가 쓰러져 열흘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 역시 쏟아지는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매일 10시간 넘게 뛰어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새벽, 택배기사 44살 이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밤 10시까지 택배 물건을 나르고 집으로 돌아온 뒤 2시간 만이었습니다. 귀가 직후부터 어지럽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2차례나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 전에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다. 해가지고 쉬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송을 입다 하더라고요. 눈은 뜨고 있는데 언어 반응은 보지 않았다. 7년 동안 택배기사로 일해온 이 씨는 하루 평균 160개가 넘는 택배를 처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는 평소보다 물량이 20%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이 씨는 하루 10시간 넘게 쉴 새 없이 뛰어다닌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배달 일을 마친 뒤에는 시장 등에 와서 직접 배달 물품을 수거하는 집화 업무도 맡았습니다. 배달 업무로만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보니 배달보다는 수수료가 높은 집화 업무까지 나섰던 겁니다. CJ 대한통운 대리점 측은 집화 작업을 이 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택배 기사들이 자율적으로 분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대리점 측은 이 씨가 회복되는 대로 산재 신청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한빛 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한빛 6호기 원자로 헤드를 보수공사 없이 교체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계획 예방 정비 중인 한빛 6호기의 원자로 헤드를 2025년에 교체하기로 하고 당초 예정됐던 원자로 헤드 보수 공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6호기는 점검과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5월쯤 다시 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빛 원자력 안전협의회 등은 한빛 5호기 부실 공사가 드러난 만큼 한빛 6호기 재가동 여부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판사 A씨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0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광주 환경공단 직원들이 승진 후보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승진 인사가 진행 중인 환경공단에 피의자 신분인 직원들은 인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부 직원이 승진 후보 3배수 명단에 이름을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인사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고려해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후보들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는 등 벌써부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차기 당대표로 누가 유력한지,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9일까지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여러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예, 벌써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등 후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재량이 몇 가지가 됩니다. 과연 그 자리를 떠나는 이낙연 대표의 그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후임 당대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이낙연 대표를 앞에 두고 역대급 최고의 당정청 관계였다라고 찬사를 보냈었는데 떠나는 당대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소한의 예우였습니다. 물론 최대한의 예우는 전직 대통령 사면이었는데요.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냉정히 박수 칠 때 떠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당대표가 예정대로 3월 9일 전까지 사퇴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3월 초 당대표 사퇴이지만 4월 초 서울과 부산의 거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보궐선거가 마쳐진 이후에 전당대회 일정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국 순회 경선을 하려면 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4월 중순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5월 중순에 선출하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네, 차기 당대표의 경우에 임기는 좀 짧은데요. 내년 대선이나 또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을까요? 예, 언론상으로는 3파전입니다. 이 지역 출신의 송영길 의원, 그리고 민평년 출신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누가 좀 유력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한 가지 전당대회를 보시면서 관전을 하셔야 될 포인트는 네. 총리 인선인데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4월 정도에 그 사퇴할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5월 중순에 그 선출이 되는 당대표 전당대회보다 그 후임 총리 인사청문회가 먼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정세균, 호남 총리가 연달아서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총리, 영남 총리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그거에 맞서서 당대표는 호남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대표 경선에서는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하죠. 그래서인지 당원 비율이 높은 호남의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한 것 같은데요. 예비 후보들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이 지역 권리당원 비율도 높지만 수도권의 호남 출신 권리당원 비율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관전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현재 지지율이 좀 하락세이긴 하지만 5월 중순까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일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도 호남 출신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지역 출신이 아니더라도 호남에 내려와서 호남 당원들이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부분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헌법재판소 이전 이런 식의 좀 얄팍한 기관 이전만을 가지고 오지 않고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호남이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기 민주당 당권 경쟁 관련해서 정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전라남도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 바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입니다. 특히 영호남 10개 시군이 여수 중심의 남중권 공동 유치를 추진하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남중권 10개 시군이 공동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COP28, 즉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2023년 11월에 열립니다. 개최국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1년가량 수년되고 있고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환경부가 협의해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한국 유치를 공식 선언한다는 구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한국 유치에 성공해야 환경부가 내년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국내 개최지를 결정하는 수순입니다. 전남과 경남은 그러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한국 유치 신청 전에 국내 개최 도시를 남해안 남중권으로 먼저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전 결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저희 건의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고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행사 기간이 1년 반 정도로 빠듯한 데다 미리 개최 도시를 정해놓는 게 우리나라가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이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는 여수 세계박람회의 유산과 정신을 살려 영원함이 함께하는 COP28 유치에 대한 환경부의 인식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OP28 유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남중권의 의지와 당위성을 알리는 일이 올 한 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고흥 항공센터를 찾아 차세대 드론 산업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산하견과 연계해 드론봇 전투 체계와 AI 해안 통합 감시 체계를 도입해 6,500km 해안선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몸값이 무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귀한 굴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흔한 굴처럼 보이지만 고품질 굴을 생산하기 위한 일종의 씨앗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신안군 수산연구소 개체굴 배양장입니다. 고품질 굴을 생산하기 위한 곳으로 이곳 모패실에 이른바 씨앗굴 8개가 남아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보통 굴과 큰 차이가 없지만 몸값만 한 개에 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귀한 굴입니다. 덩이 굴과 달리 전복처럼 한 개씩 자라는 고품질 개체굴을 생산하기 위해 정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소성이 높은 굴로서 수산 바이오형 육종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씨앗굴은 일반 앙코굴과 인공 수정을 거쳐 유생 과정과 5mm가량의 치패로 성장하는 석 달 동안 배양장에서 육성됩니다. 신안군은 고품질 개체굴 산업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배양장을 건설해 직접 종묘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신안군은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체굴 전용 종자 배양장을 건립해서 지금 300째 개체굴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개체굴 배양장에 이어 올해는 배양장 바로 옆에 세척실과 선별실, 포장 라인을 갖춘 개체굴 전용 처리 시설을 건설해 산업화의 기반을 다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남 지역 봄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로 예정된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 등이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또한 4월 장성 빈센트 봄축제와 5월 한평 나비축제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115건의 축제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09건이 차례로 취소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여파로 국립공원 무등산의 탐방객이 줄고 생태 건강성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등산을 찾은 탐방객 수는 245만 2천여 명으로 최근 평년과 비교해 100만 명 안팎 감소했습니다. 월별 탐방객 통계를 보면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왔던 지난해 2월 탐방객 수는 6만 7천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등산객 방문이 줄면서 무등산 무인 관찰 카메라에는 수달과 담비, 수리부엉이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광주시 지회 12대 회장으로 윤영문 동신고등학교 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윤영문 시민회장은 한국합창촌연합회 부이사장과 광주오페라당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고 당선 인사를 통해 원로 음악인부터 신입회원들까지 모두가 광주 음악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친목과 화합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에 자생 중인 동백나무와 구골나무, 발풀고사리 추출물 연구로 항암 억제 효능을 입증해 특허권 3건을 획득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까지 70여 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12개 기술을 도내 민간 기업에 이전해 산업화하고 있습니다.